야, 너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하고 딴 데 가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냐? 내가 너 이름이랑 연락처 올려서 절대 쓰지 말라고 글 올릴 거야. 너 더 이상 이 바닥에서 일 못해 하고 들어갔는데, 근데 더 웃기는 건요, 실제로 그 사람이 정말로 모스밴드란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오늘은 제가 직장 이야기를 했던 영상에 달렸던 고민 댓글을 바탕으로 영상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보기엔 하나같이 좀 심각한 직장 내 가스라이팅이라서 그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드리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도 알고 싶어서 영상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고민 사연 읽어드릴게요. 형님이 현재 고깃집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요. 사장이 처음 일할 때부터 항상 해준 이야기는 너는 진짜 일을 잘한다. 나중에 다른 분점들 내면 너한테 이 가게 넘겨주겠다. 다른 지점 내게 되면 너한테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서 나를 정말 중요한 직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직원이라고 생각해주는 것 같은데, 말을 너무 심하게 하고 야근 수당도 잘 안 챙겨주네요. 제가 참다가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어차피 이 가게 너 가게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서운하다, 뭐 섭섭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걸까요? 이게 제가 실제로 사연자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사연자분께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100% 확신은 못 드리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그 사장은 입만 나불거리는 사기꾼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직장이나 어떤 가게에서 일하다 보면요, 사연자분과 비슷하게 꼭 이런 말로 직원의 마음을 흔드는 사장이나 상사들이 있어요. 야, 너 나만 믿고 따라와. 너 내가 책임져 줄게. 너 내 밑에서 제대로 일하고 일 배우면은 나중에 이 가게랑 사업 너한테 넘겨줄 거니까 잘해. 야, 너랑 나랑은 단순한 사장과 직원이 아니야. 나중에 우리 동업해야지. 하지만 제 경험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당신과의 미래를 약속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당신을 효과적으로 부려먹기 위한 희망 고문 가스라이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 그 세상 물정 모르는 사회 초년생들일수록 이런 말에 혹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원에게 미래의 보상이라는 지역을 지어주면요, 그 직원은 수틀려도 쉽게 퇴사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니까 억울한 일이 생겨도 뭐 나중에 큰 보상이 오겠지라면서 참고 복종하게 만드는, 즉 그 직원을 완전하게 자기의 통제 아래에 두려는 심리거든요. 사연자분의 글에 나와 있잖아요. 말도 너무 심하게 하고 야근 수당도 잘 안 챙겨준다. 그 사장이 정말 사연자분을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고 미래까지 보고 있었으면 이렇게 할까요? 못할걸요? 정말 나를 인재로 생각하고 키우고 싶은 사장이나 상사는 미래의 불확실한 약속을 들먹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에 합당한 인센티브나 정당한 승진, 그리고 어떻게든 실질적인 권한을 주면서 어떻게든 붙잡으려 노력하지, 나중에 이 가게를 주겠네, 나중에 언젠가 동업하자, 이렇게 뜬구름 잡는 머나먼 이야기를 두리뭉실하게 입만 나불대지 않는다. 사연자분께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그 사연처럼 말을 심하게 하고 야근 수당도 안 주면서 나중에 어차피 이 가게 너한테 줄 수도 있었느니 뭐 서운하니 그지랄하는 인간은 사연자분 함께 나아갈 동반자로 보는 게 아니라 착하고 말 잘 듣는 노예로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진짜 최악의 개소리 가스라이팅은, 야, 너 내가 책임지고 키워줄게,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 남발하는 인간치고요, 지 인생 하나 제대로 못 사는 인간들 태반입니다. 절대로 이런 말에 혹하지 마세요. 자, 만약에 실내포차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사장이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매일 출근 시간보다 2시간 일찍 나와서 재료 손질하고 야근 수당 못 주지만은 퇴근하고 나서 마감까지 가게 봐주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면은 이 포장마차 너한테 넘겨줄게. 아니면 내가 이 2점 내면은 너한테 가게 하나 해줄게. 자,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고 5년 동안 2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일하고 야근 수당도 못 받으면서 마감까지 뼈를 갈아서 일했어요. 또 그리고 5년 뒤에 마침내 사장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사장님, 이제 저 이 포장마차 주시는 건가요? 저 2호점은 언제 내시나요? 야, 그러면 10중 8구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야, 아직 아니야. 너 아직 멀었어.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같이 일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두 번째는, 야, 가게가 잘 돼야지 2호점 내지. 너는 지금 이 매출 보고도 2호점 말이 나오냐? 참 더럽게 눈치도 없고 감각도 없고. 아휴. 가게가 잘 되면은 자식한테 주거나 좋은 조건에 권리금 두둑하게 받고 팔아버리지. 미쳤다고 피도 안 섞인 사람한테 줄까요? 그리고 진짜로 만약에 넘겨준다 한들 그 가게는 이미 빚더미에 앉아있어서 망해가는 가게란 뜻이죠. 계약서에 도장 딱 찍고 법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입으로만 하는 약속은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말이 왜 그렇게 위험한 가스라이팅이냐면요, 현재 지금 내가 받는 대우 있잖아요. 야근이나 적은 월급, 막말, 불합리한 노동 대가. 하지만 나중에 내가 크게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내가 믿고 있으면 지금의 고통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정당화가 돼요. 이렇게 하면 내 뇌가 그 현실의 부조리를 잊기 위해서 내 스스로조차 속여버리는 인지부조화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근데 사장이 실제로 정말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리뭉실한 이야기 안 하죠. 이런 직원에게는 확실하게 대우해주고 정확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줘요. 너 정말 일 잘한다. 너 월급 얼마 보장해줄 테니까 오랫동안 쭉 일해라. 그리고 정확히 내년에 어느 지역에 지점 낼 계획이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월급 사장으로 있을 건지 아니면 얼마
얼마 지분 투자해서 동업 형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거는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좀 정확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인간들은 사기치는 놈들이에요. 이렇게 남의 달콤한 호의에 혹해서 내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내 몸값은 남이 키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쌓은 실력으로 올라가라는 거. 그리고 정말 여러분을 키워주고 싶어하는 진짜 어른이라면 지금 당장에 합당한 수당을 주거나 정당한 승진을 시켜주거나 실질적인 교육, 좀 구체적인 비전 제시로 증명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연자분께서는 한번 사장님하고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 하고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사장님,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제 비전을 생각해야 될 나이라서 불명확한 이야기 말고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말 저한테 이 가게를 준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로 보고 있는 건지, 이게 지분 투자 형식인지 아니면 좋은 조건에 넘긴다는 건지, 저번에 이야기하셨던 2호점은 언제 낸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저도 이 가게에서 오래 일하지, 그게 아니면 이렇게 일 못한다. 그러니까 정말 사연자분을 아끼고 오래 함께할 사람이었다면 진지하게 각 잡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고, 그냥 별 볼 일 없게 생각했다면 아마 껄렁껄렁하게 너나 못 믿냐? 그 2호점 내는 그 시기를 내가 어떻게 하냐? 너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 할래? 너 아직 독립할 만한 깜냥이 안 돼. 건방 떨지 마. 네 일이나 열심히 해라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내 자신은 오로지 나만 키워줄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개소리 가스라이팅은 너 이 바닥에서 매장시켜버린다. 직원의 퇴사나 계김을 막는 최고의 공포 마케팅인데요. 자, 일단 사연부터 읽어드릴게요. 현재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한 대리인데요. 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지만 부당하거나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거절하거나 할 말을 하는 스타일인데, 얼마 전에 부장님이 절 조용히 부르더니 너 그런 식으로 매번 강성으로 일하면 너 이 바닥에서 오래 일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리고 여기에서 퇴사하고 나가면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데 너 내 전화 한 통이면은 아예 이쪽에 발도 못 붙이게 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부장님은 이쪽 계통이 뼈가 굵은 분이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축이 되고 하는데요. 이런 상사에게는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것도 결론부터 말하면 개소리입니다. 전 이 댓글 보고 깜짝 놀란 게, 아니 아직도 이런 인간이. 문제는 그 사회초년생이나 업계 경험이 적은 분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철렁할 수 있죠. 진짜 내 커리어가 여기서 끝나는 건가? 진짜 이 사람이 내 소문을 다 내서 제 취업이 막히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너 이 바닥에서 매장시켜버린다, 이 말이 왜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냐면요, 그 부장이란 인간이 그 업계에서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만한 권력도 없고요, 시간도 없어요. 진짜 업계 전체를 막 주무를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면 밑에 있는 직원 하나가 강성이라고 혹은 퇴사한다고 하는 것에 막 열올리면서 동네방네 전화할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겨우 직원 한 명 가지고 매장시켜버리겠다라고 발악하는 인간치고요. 그 업계에서 진짜 실세인 경우는 제가 단언컨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 만약에 유재석 씨가 방송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드는 후배가 생겼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후배 절대 방송에서 쓰지 말라고 다른 방송국 PD들이랑 뭐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연락했다 쳐요. 자, 그러면 그 방송국 PD들이나 방송 관계자들이 그 후배 절대 안 쓸까요, 방송에서? 아니죠. 그 후배가 유재석 씨가 싫어하든 말든 그 방송에서 필요하고 결에 맞고 재미있고 능력이 있으면 씁니다. 아마 오히려 유재석 씨를 욕하겠죠. 쪼잔하게 후배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매장을 시키려고 하냐. 하물며 유재석 씨 같은 업계 탑도 그런데 그 부장이란 분이 얼마나 그 바닥에서 날고기는지 모르겠는데요. 절대 그런 힘 없고요. 부장이라고 해봤자 월급쟁이일 거 아니에요. 지가 뭔데. 또 그리고 사연자분께서 일만 제대로 하시는 분이라면요,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요. 그 회사의 인사팀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 업계 사람이 전화해서 그게 싸가지 없으니까 쓰지 마요 그런다고 안 쓰지도 않고요. 그 말만 듣고 안 쓰는 회사가 실제 있다면 그딴 회사는 안 가도 됩니다. 만약에 사연자분께서 정말 회사에서 맨날 개판치고 불성실하고 맨날 지각하고 일도 못하고 회사 분위기 망치는 그런 인물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 그랬다면요, 실제로 그 업계에서 일하는 게 어렵겠죠. 근데 하지만 단지 그 상사의 옳지 못한 지시나 부당한 일에 항의했다고 매장시킨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처음에 목소리를 배울 때 그 바닥에서 손꼽히는 실력을 가진 목수반장에게 일 배운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 반장이라는 사람이 실력도 엄청 뛰어나서 그 바닥에서 실제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쌍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나이 어린 친구들에겐 당연하고 자기보다 열 몇 살 많은 목수들에게도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하는데, 현장에서 회식 자리에서 제가 정말 참다가 한마디를 했어요. 아니 반장님, 현장이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뭐 소리 지르고 언성 높이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외부인들이나 고객 앞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식당에서 테이블을 팍 치면서 나 열린 놈의 새끼가 어디다 대고 야 너 다른 데 현장 한번 가봐. 다 나보다 더해. 자, 저도 그냥 더 이상 이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아서 됐고요. 저 그냥 딴 데 알아볼게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일어서려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절 따라 나오더니 한다는 말이 진짜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연자분의 부장처럼, 야 너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하고 딴 데 가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냐? 쟤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또 한다는 말이, 야 너 목수 카페란 밴드 있지? 내가 너 이름이랑 연락처 올려서 절대 쓰지 말라고 글 올릴 거야. 너 더 이상 이 바닥에서 일 못해 이제 하고 들어갔는데, 근데 더 웃기는 건요, 실제로 그 사람이 정말로 목수 밴드란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제 이름을 쓴 다음에 이 친구는 반장한테 대들고 지멋대로
나간 놈이고 막 어쩌고 써놨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저한테 아무런 영향도 없었어요. 제가 이틀 만에 바로 다른 목수팀을 구했어요. 전 초보 목수라서 이 기술적인 건 부족했지만 누구보다 현장에 빨리 나가고 담배도 안 피면서 농땡이도 안 피고 또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또 자재가 오면 누구보다 빨리 많이 나르고 해서 또 얼굴도 호감형이고 이건 제 자랑은 아니지만요. 저를 현장에서 본 반장 중에서 저한테 명함을 안 준 반장이 없었어요. 어이 일 잘하는데 다음에 내 연장 좀 와요. 이렇게 명함을 주면서 다음에 내 연장 따라오라고 하고 전 그래서 초보 때부터 같이 일하는 목수반장이 한 3-4명이 있었어서 스케줄이 완전 연예인 스케줄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제가 골라서 갈 정도로 제가 만나는 반장들마다 물어봤었어요. 혹시 뭐뭐뭐 반장 이름 아시냐고. 근데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른대. 오 이상하다. 본인이 그 바닥에서 유명하다던데요? 하니까 야 자기 입으로 자기가 유명하다는 인간치고 정말 유명한 애 없다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는 조금 이름이 있던 목수였는데 여기를 벗어나니까 아무도 몰라. 제가 사연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할 일만 확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일할 자세만 되어 있으면요 뭐 어떤 마케팅 회사에 가서도 일할 수 있고요. 그 부장이란 인간이 아무리 지가 매장시키는 어쩌네 해도요 절대 그런 일 안 생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 매장시켜버린다라는 이런 협박 들었을 때 기억하셔야 할 대응 방법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일단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담담하게 넘겨야지 겁먹은 반응 보이는 순간 상대방은 아, 요놈은 이 방법이 먹히는구나 하면서 더 날뛸 겁니다. 그 어떤 업계든 간에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크고 방대하고요. 그 평판이라는 게 그 사람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평판은 당사자가 앞으로 일할 곳에서 보여줄 실력과 그 인성으로 인해서 쌓인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리고 직장 내에서 부당한 일에 거절하거나 반항하면 엄청나게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예의만 지키면서 할 말 다 하면요 절대 큰일 안 생깁니다. 쫄지 마세요. 자, 3번째는 야 너 내가 알려준다고 해서 너가 이해할 것 같냐? 사연글 읽어드릴게요. 대디 형님 예전에 목수하셨다고 해서 댓글 남기는데요. 제가 인테리어 전기팀에 들어왔는데 전기 자격증까지 있는데도 지금 한 달 넘게 아예 공부도 못 만지게 하고 계속 잡일만 시키는데 또 게다가 뭐 좀 물어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귀찮아하면서 건방지게 무슨 교육이냐 나 때는 선배들 일하는 거 어깨 너머로 눈치껏 배웠다 이러면서 저를 굉장히 개념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데 제가 정말 개념이 없는 건지 원래 이 바닥이 실제로 그런 건지 궁금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연자분 개념 없는 거 아니고요. 또 그 바닥이 실제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같은 팀원 그 선배들이 이상한 꼰대인 거예요. 사연 주신 것처럼 신입 시절에 일에 적응해 보려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거나 뭔가 제대로 된 교육을 요청했을 때 꼭 이런 식으로 길을 꺾는 선임들이 있어요. 야 내가 너 알려준다고 해서 너가 이해할 것 같냐? 야 일은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지 개념이 없네 이 자식. 아 요즘 애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밥을 떠먹여달라고 하네. 나 때는 안 그랬다. 자 이런 말 듣는 순간 이 신입들은 머리가 멍해질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뻔뻔하게 굴었나? 내 능력이 부족해서 아직 안 가르쳐주는 건가? 하면서 주눅 들기도 하고 결국 모르는 게 생겨도 물어보지 못해서 끙끙 알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아직 기본이 안 돼서 안 가르쳐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이런 건요 사연자분께서 뭐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본인의 무능함과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 신입의 길을 꺾어놓는 전형적인 굳이 제가 용어를 만들어 보자면 지식 후려치기 가스라이팅인 거죠. 전기팀에 계시니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목공팀 신입일 때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목수일 배울 때도 똑같이 그런 선배들이 많았어요. 이 목수들은 이 타카 치는 게 있거든요. 타카 탁탁탁 치면서 석고보드 치고 합판도 치고 하는 도구인데 근데 한 달 동안 그 타카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계속 잡일만 시키고 청소만 시키니까 제가 답답하니까 저는 언제쯤 타카 치는 걸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냥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참네. 야 나 일 배울 때는 1년 동안 타카도 못 잡고 청소만 했어. 야 타카는 처음부터 막 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면서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려서 그런 건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오래 하고 짬 차다 보니까 다 개소리인 거야. 이 타카 치는 건요 그 초보들 누구나 처음부터 배우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도구고 그렇게 막 대단한 기술도 아니에요. 처음엔 당연히 손에 안 익었으니까 어설프순 있어도 시간 지나면 다 하는 거란 말이야 누구나. 근데 그때 그 선배들은 그 되도 않는 타카 부심을 부리면서 지들이 무슨 대단한 도구를 다루고 엄청나게 뛰어난 기술을 하는 것처럼 잘난 척하고 제 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때 지들도 막 2-3년밖에 안 됐으면서 또 하나는 제가 한 배운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제가 제일 궁금해했고 알고 싶었던 기술이 바로 천장 치는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벽에 치는 가벽은 먹줄 맞춰서 정확히 재단하고 레이저 레벨 2로 수평 수직 맞추는 거라서 어렵지 않았는데 근데 덴조 작업은 뭔가 달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선배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덴조 치는 거 가벽이랑 뭐가 다르냐? 가벽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천장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근데 하나같이 코웃음을 치면서 참네 야 너 지금 6개월 차 주제에 덴조 배우려고 하냐? 야 나 때는 덴조 작업은 3년 차부터 했어 라고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 팀 말고 다른 현장에 파견 나가서 며칠 모공공 사러 갔었는데 거기에서 친하게 된 15년 차 목수 형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살밖에 안 많아서 같은 또래니까 친하게 지내고 제가 물어봤죠. 형님 저 덴조 치는 것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덴조? 너 가벽 할 줄 알잖아. 너 왜 가벽 할 줄 알죠? 야 가벽 칠 줄 알면 덴조는 껌이지 하면서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여주고 실제로 하는 걸 보여줬는데
배웠는데 물론 가벽 치는 거랑 조금 다른 게 있긴 했는데 근데 하지만 그때 저한테 뭔 덴조를 배우냐고 비아냥거렸던 그 선배들이 말한 것처럼 뭐 대단하고 엄청나게 어렵고 그런 기술이 아니야. 그냥 저한테 조금만 가벽이랑 다른 부분만 알려주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때 그 형님에게 덴조 기술을 배우고 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그 인간들은 그냥 조금만 알려주면 되는 걸 뭐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3년 차부터 덴조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제가 나중에 짬밥이 차고 작은 현장을 맡아서 하는 반장이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신입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닦아치는 거 알려주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되게 빨리 배웠어요. 왜냐면 진짜 필요한 엑기스만 알려주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굳이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후임을 후려치는 걸까요?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렇게 속이 좁은 분들은 후임이 일을 빨리 배워서 자신을 바짝 추격하거나 넘어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후임과 경쟁해서 이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엄청나게 막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가리고 안 가르쳐주고 기가 죽어서 그 바닥을 떠나길 바래요. 사연자분께서 있는 그 전기팀 선배들은 자기의 밥그릇을 뺏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꼭 실력이 어설픈 분들이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정보가 곧 자신의 알량한 몸값이자 자기의 권력이라고 믿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정보의 전달을 차단하고 길을 꺾어 놓음으로써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라는 지배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진짜 실력자가 아니라는 걸 남들에게 들키면 어떡하지? 이런 내면의 불안감을 가진 분들일수록 좀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신입이나 후임한테 엄격하고 까칠하게 굴어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연자분께서는 상사가 야 내가 가르쳐준다고 알겠냐라고 할 때 절대로 내가 부족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 사람은 남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부족하구나. 혹은 밥그릇을 뺏길까봐 경계하는구나. 그리고 정말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요. 가르쳐주세요 라고 뭉뚱그려서 말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게 좋아요. 선배님 전기 배선하는 거 알려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선배님 제가 이 작업에서 프로세스를 기존 매뉴얼대로 해봤는데 이 B단계에서 C단계로 넘어가는 이 부분만 좀 제가 잘 몰라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까지 파악했고 어디에서 막혔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질문으로 던지면요. 그 상대방이 어깨너머로 배워라 이런 핑계 대기가 어려워지겠죠. 진짜 실력이 있고 그릇이 큰 선배들은요. 후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후임이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말도 안 되는 핀잔에 기죽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낮추지 마세요. 자, 결국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미래를 빌미로 현재의 희망을 공유하려고 할 때, 너 이 바닥에서 매장시켜버린다 라면서 소리쳐서 공포를 주입시키려고 할 때, 그 여러분들의 가치나 배우고 싶은 열정을 깎아내리고 후려칠 때 속으로 꼭 이 말을 한번 되뇌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나무는 남이 키워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흙에 뿌리를 깊게 내릴 때 비로소 나무가 되는 거고 그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무책임한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인격 또 그리고 소중한 노동의 시간을 헐값에 넘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사장이 되는 것,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키워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사연자분들에게 더 하시고 싶은 말이나 그리고 제 이야기에 반대되는 생각이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나 그래왔듯이 많은 태클 반박 환영하고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